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계엄이 위헌 위법했다고 첫 판단을 내리며 계엄을 지켜본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들여 비밀 사우나를 지은 정황이 포착됐고 영치금이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판결 소식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보통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너나 할 것 없이 계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반대로 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뒤늦게 호소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104명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법원은 비상계엄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을 한 이성복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액 사건에선 판결문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설명을 길게 담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 시민 측이 질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변론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물처럼 밀려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저 비상계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소한 시민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국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약 80억 원으로 지난해 공개 때보다 5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 했었는데 80억이나 있던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비밀 사우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현금으로 줄 테니 공사대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건식 사우나 디자인 시안입니다. 벽면과 바닥은 대리석과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벽에는 텔레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가 지난 2022년 12월 만든 겁니다. A업체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집무실과 연결돼 있지만 문이 숨겨져 있어 바깥에선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비밀의 문처럼 뭘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 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쪽 발주처 쪽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A업체는 공사에 4,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A업체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천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매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공사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의심됩니다. 이게 관급 공사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스탑한 거예요. A업체는 불법이라는 판단에 공사를 거절했고 경호처가 지정한 업체에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을 맺어온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21g이었습니다. 하지만 21g이 관조공사에 참여한 게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우나 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는 사우나 시설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불법 공사이고 현금을 주는 수상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 윤석열 씨를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1심에서 시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1부 이성복 부장판사가 이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청구했던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시도한 게 처음이라서 역사상 처음 있는 거죠. 이런 소송도. 당연히 승소 사례도 처음입니다. 이 불법 계엄과 시민들이 그로 인해 받을 정신적 피해,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뭐 시민들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느꼈을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한 것도 중요한데 그 원인을 이번 재판부 역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하자가 있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엄의 위헌 위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러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한다. 1인당 10만 원은 충분하다.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위자료로
주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충분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1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줘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판결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5명이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예. 곱하면 얼마입니까? 1,050만 원? 1,050만 원? 네. 예, 이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심이니까 이제 확정 판결까지는 이제 더 가야 될 것 같고 이 소송이 이렇게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민분들도 이제 집단적으로 소송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있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넣어놓은 게 이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10만 원이라는 게 뭐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금액이죠. 그렇죠. 네. 손해배상의 의무가 윤석열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또 10만 원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소비 진작 효과가 15만 원으로 있었듯이 꽤 큰 돈일 수도 10만 있어요. 원으로 네, 해서 유용한 돈. 네. 네, 저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맞아. 내가 그때 느꼈던 스트레스와 그 공포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정신건강 회복 쿠폰이네요. 그렇죠. 10만 원도. 예. 맞습니다. 그 오늘 판결을 내린 이성복 부장판사가 정년 퇴임을 했대요 또. 마지막 판결이구나. 이게 마지막 판결이었어. 이걸 준비했네요 우리 제작진은. 참 이거 네. 얘기 안 하고 들어왔는데 윤석열 상대 시민소송 승소 판결한 그 부장판사 이성복 판사 네. 이달 중으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판결이 사실상 뭐 마지막 판결 같은 그러네요. 느낌도 있고 본인도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달 퇴임이라면 지금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이 맞죠. 25일이니까. 네. 유종의 미를. 유종의 미네요 진짜 말 그대로.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판결이 윤석열 탄핵이었던 것처럼 네. 명예로운 마지막 재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3차 민생지원금이라고. 왜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2차까지 주잖아요. 힐링지원금이네. 힐링지원금. 네, 우리도 좀 해볼까요? 뭐 신인규 변호사한테 좀 부탁 좀 해볼까요? 저도 그죠. 아니 공포에 떨면서 사실 그걸 티 안 내면서 방송했던 앵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다 솔직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요. 현장에 있었던 두 분은 한 500만 원 하셔도 되겠네요. 갑자기 그러면 농담 같지가 않네. 진짜 해볼까 싶은데. 갑자기 정신적 스트레스. 아직 회복이 안 돼요. 신인규 또는 김정한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 한번 넣어보는 것도. 네. 그 영치금 없다고 칭얼칭얼대더니 봤더니 재산이 80억이 넘더만요. 일단 밝혀진 것만. 그 외에 숨겨진 재산 더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윤석열 씨 재산이 뭐 6억 원인가 그렇고 나머지 이제 70여 원이 이제 김건희 재산이긴 한데. 어찌됐건 뭐 영치금 6억 원이 현금 자산일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 제가 기억하기로 예금이에요, 예금. 재산 공개됐을 때 다 예금이에요. 윤석열은 100% 예금이고 이번에 늘어난 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월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있어요. 영치금 없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거 무조건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분명히 윤 어게인 안쪽에서도 윤석열을 외치다가 이 미자 씨 그 신청했어. 근데 돼. 그쪽도 배신자가 나온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돈 준다 그러면. 지난 그 소비 쿠폰 신청하는 현황을 보면 오히려 광주가 꼴찌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제일 빨리 신청. 강원도, 대구. 물론 신청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거고.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MC 장원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럼요. 그분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죠. 좋은 정책을 하면 대통령이나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호응한다. 아주 논평들이 오늘 아주 날카롭고 좋습니다. 자,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씨가 본인이 고립무원의 상태다. 그리고 변호사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변호사 구인난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고 거기에 이제 전환기 씨가 따뜻한 영치금 보내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그중에 퇴직자 중 보유 재산 1위가 바로 윤석열 씨였습니다. 돈이 많았군요.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아내분이 김건희 씨니까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윤석열 씨는 정확하게 지금 신고된 재산이 79억 9,115만 원 재산이 신고가 됐어요. 보니까 한 5억 원 넘게 작년 말에 비해서 이제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79억 한 2천만 원 정도는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오늘 짠한 거 처음이에요. 이건 좀 짠하네. 남성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80억 중에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뭐 절반 비슷하거나 살짝 차이가 나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분명히 윤석열 씨의 역할이 있었을 때 기여도도 있었을 텐데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건 좀 심하긴 하네요. 비대칭적이다.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휠체어를 계속 밀어주고. 그런 논란이 있어요. 이게 정말 찐 사랑이냐. 정말 SNS에 구치소에 있으면서까지 메시지를 내보내서 나만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사랑인 건가? 그럼 뭐 진짜 사랑 아니면 뭐죠? 무서운 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무서운 건가? 진짜 사랑인 수도 건가? 저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0억 원 가까이 신고된 재산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영치금까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도 논란이죠. 이 80억 있는데 어떻게 변호사 구하기도 힘든 거죠? 80억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내고 싶으면. 네, 정말 보내고 싶으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이거 봐야죠.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신고된 재산 이외에 이제 숨겨진 재산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함정에 의심이 조사를 들거든요. 통해서 나올 거고 그 렌터카 회사에 투자 받고 이런 것들 보면 그 돈이 과연 김건희 씨에게 흘러 들어갔을지 빈 돈이 한 92억 정도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비잖아요. 그것만 해도 90억이 넘는데 지금. 그럼 어쩌면 지금 그 빈 것들을 어떻게 내수 중에 지켜낼 것인가 이 고민이 가장 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숨겨진 재산을 반드시 추적해가지고 추적해야죠, 불법으로 해야죠. 형성된 거면 반드시 환수하고 반드시 해야죠. 국고로 환수하기를 바라봅니다. 당연합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단독을 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 싶은 어떤 내용이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죠. 물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이른바 이제 집무실의 비밀 사우나실 문제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한겨레에서 그 사우나실의 도면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시안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를 해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대통령 집무실 안에 건식 사우나 공간을 만들었고 심지어 그 공사를 진행한 업체한테 현금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현금이 나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오죽했으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제 매출을 숨기려고 하는 업자들이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써라라고 이제 권장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정부에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현금을 통해서 깎아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게 오늘 좀 드러나서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이게 정말 진실로 있었던 일인가 싶은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죠. 네, 대통령 경호처장이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한테 깎아주세요라고 했다는 참혹한 현실인데요. 2022년 12월 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호처가 집무실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본관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안에 원래는 이제 사우나가 아니라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밤샘 근무를 종종 하거나 급하게 나갈 일이 있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 정치인들이나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무실 안에 샤워 시설이나 이제 세면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능하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밤늦게 있는 일정에서는 이제 그 앞두고 이제 씻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가보시면
국회의원들의 이제 집무실 안에도 작은 간이 세면실이 좀 있거든요. 샤워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면실, 샤워실과 어떤 사우나의 느낌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잖아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제 시설이고요. 네. 원래 있던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좀 개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경호처에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5층 집무실에 보면 이제 별도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제 문이 숨겨져 있는데 네. 그 숨겨진 문 안에다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이른바 이제 흰옥기 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편백나무를 자재로 하는 건식 사우나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벽에는 텔레비전을 좀 부착을 해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업체가 12월 중순쯤까지 사우나 공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다 마무리를 해서 네. 4,500만 원 견적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경호처 관계자가 이 업체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처장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 경호처의 김용현 처장이 좀 비싸니까 네. 현금으로 우리가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싸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현금 거래 그렇죠. 제안을 한 건데, 요 사우나 시안 사진을 잠깐 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로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편백나무 자재가 뭐 제가 이제 저도 집을 직접 시공을 해서 지어봐서 아는데, 집을요. 네. 저런 자재들은 상당히 좀 고급 고가죠. 자재, 고급 자재들이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 시안상으로 보면. 안에 설치되는 TV도 굉장히 좀 대형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쓰는 시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급 그렇죠.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도면도 보시면 사우나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보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TV 외에도, 그러니까 사우나실 외에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뭐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이제 안에 침대를 들여놓았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V로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방송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뭘 봤는지까지는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씨의 취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극우 유튜버를 시청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4,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으로 청구를 했는데, 견적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싸니까 현금 3천만 원으로 정리를 하자, 좀 싸게 해달라 라고 이제 현금 거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부가세를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좀 액수를 좀 빼줘서 3천만 원 정도로 맞춰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이른바 이제 건축주 시공 방식으로 집 시공을 했었는데 그럴 때 그 이제 시공을 맡는 업체나 뭐 이 발주를 담당하는 업체 이런 데서 그런 제안을 오히려 이제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능하죠. 현금으로 해주시면 좀 더 싸게 드릴 수가 낮겠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득으로 포함이 안 되고 별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부가세도 낮출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금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말씀드리는 저도 이게 불법성이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 집무실 시공을 맡는 업체한테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편법으로 그걸 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거라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도 명확하지가 않았을 가능성이 무척 높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거 이제 세금 처리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 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숨기고 싶어 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라서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서 안 된다라고 해서 공사를 거절했고, 결국에는 이제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21g 쪽에 맡기겠다라고 경호처에서 얘기를 해서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21g한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21g이라는 업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했었던 코바나 콘텐츠의 이제 행사를 할 때마다 후원을 했던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21g의 공사를 못 주고 다른 업체로 공사가 넘어가서 이 인테리어 그 사우나 공사는
2023년 1월께에 원래의 도면과 디자인에 맞춰서 다른 업체가 시공한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추가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5층에 시공이 되지 않았고요. 5층 집무실이 아니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또 있는데 네. 거기에 2층에 시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겨레의 그 기자가 실제 사우나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네. 대통령실도 그 존재를 확인을 해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 후에 이제 집무실을 건물 2층과 5층 두 군데에 마련을 했는데 5층은 주 집무실로 사용을 했고 2층은 접견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셈인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2층으로 이제 바꿔서 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음주를 좋아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일 거고 또 이제 음주와 사우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연상이 되면서 대체 이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 인식을 했었던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의 어떤 특성상 밤샘으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은 일단 한잠 자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고 이른바 이제 속칭 이제 사우나를 때린다고 하죠. 사우나에 가서 시원하게 뭐 땀을 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업무 복귀라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 씨도 그런 생활을 좀 즐겼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관저에도 사우나실 시설을 별도로 또 마련을 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업무 뒤에 피로를 풀고 싶었다면 집에 가서 관저에 가서 사우나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정상적이죠 그게. 왜 집무실에 굳이 또 사우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이용해야 됐었느냐. 그러면 애초에 좀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이 불편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윤석열 씨가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단독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석열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재반 사정을 참작해야 된다.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주장을 했었던 손해 발생,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었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모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시에는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104명의 시민들 외에도 추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재산상의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